분명 복수극인데 장만의 배우님의 질투 보는 재미로 보고 있는 드라마 사금. 지난 리뷰에서는 두 사람이 어찌되었건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본격적으로 질투를 하는 여칠. 도박장에 드나드는 이부의 관리들을 조사하는데요. 도박장에서 쓴 계약서가 나라를 팔아먹을 계약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칠은 진상을 알려달라며 협박을 시작하죠. 야조문에 강압에 의한 것이라 말하는 관리. 한편 어지간히 혼인이 하기 싫었던 둘째 집 둘째 부인의 딸. 일부러 얼음물에 들어가 병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혼인 파토 성공. 강사는 인생 1회차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내보지만 너무 단편적이라 헷갈리기 시작했죠. 멸문된 상태에서 야조문에 들어갔고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적응을 하며 살았던 강사. 도성사의 강강사는 여칠의 패를 보여주는데요. 그녀가 찾아간 사람은 바로 도성사에 잡혀있는 인생 1회차 때 야조문의 선배. 신문을 하는 척하며 풀어주려는 계획인데요. 선배의 정가를 이용해 일단 죽은 척하고 빠져나가기로 하죠. 한편 황제의 사냥날. 갑자기 개기일식의 살수가 나타는데 이를 막아낸 여칠. 그리고 그런 여칠을 보고 그동안 그림으로만 봤던 칠왕자를 한눈에 알아본 황제. 여칠은 황제의 아들 대주 칠왕자 옥금이었는데요. 이제 대외적으로 칠왕자임을 밝힐 예정일까요? 황제 대신 칼을 맞고 위중한 여칠을 걱정한 강사. 울면서 걱정해주다가 자연스럽게 뽀뽀. 복수극인데 왜 달달하죠? 한편 강사가 풀어준 선배는 죽은 척 해땅에 묻히게 되고 다시 흙에서 나오게 되는데 다른 야조문과 만나 강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대체 왜 자신들을 도와주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야조문 사람들. 그런데 강사가 여칠의 패를 이용해 야조문을 신문한 후 죽었기 때문에 수상하게 여기는 겨냥인데요. 이에 강사를 찾아가 물어보는 여칠. 하지만 이유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데 근데 여칠은 왜 팔불출 같죠? 자신을 보기 위함인지 아니면 패가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한 여칠입니다. 이번 습격 사건에 공을 세운 겨냥과 여칠은 황국에 들어가고 여칠은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황제는 여칠만 챙기게 되자 서서히 이상함을 느끼는 겨냥. 황제를 만나고 나가던 겨냥은 황궁에서 헤매다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공주였습니다. 겨냥은 결국 부마가 될까요? 강사한테 차여서 좀 안타까웠는데 부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편 여칠은 강사가 오길 기다리고 있고 서먹한 강사는 고민뿐이죠. 그때 여칠을 찾아온 장공주의 딸 최명월. 여칠이 칠왕자임을 알기 때문에 여칠에게 다가가지만 여칠은 그대로 무시. 하지만 여칠을 찾아온 강사는 우연히 여칠이 칠왕자라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인생 1회차 때 장공주가 죽으며 네가 아는 여칠이 진짜 여칠이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강사. 강사를 발견한 최명월은 또다시 달려드는데요. 아 정말 명월아 제발. 빠져. 그런데 여칠이 거짓말을 했다 생각해 오히려 그 부분에 서운함을 느끼는 강사. 여칠은 괜히 심술나 잠도 못 자고 장작만 패는 중. 왜 귀엽지? 여칠과 마찬가지로 강사 역시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다음 날 먼저 나무 인형을 보내 화해를 요청하는 여칠. 귀여우니까 봐준다. 한편 칠왕자 등장해 친형인 사왕자는 연애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사뿐히 무시해버리죠. 결국 사왕자는 강사를 꼬셔 초대하기로 하고 칠왕자 등장해 태자는 장공주와 상의를 하는데요. 위에 황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칠왕자의 존재가 엄청난가 보네요. 이야기를 듣던 최명월은 칠왕자와 본인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죠. 응, 안 되던 돌아가. 결국 연애에 참석한 칠왕자 여칠. 근데 태자는 초대를 받지 못한 것 같죠. 괜히 와서 강사를 들먹거리자 기분이 나쁜 여칠. 가림막을 거두고 강사에게 이상한 상을 내리며 놀려대는 태자와 절대 지지 않고 태자를 건드리는 강사.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여칠까지 아주 눈빛 불꽃 난리가 납니다. 결국 황제 앞으로 모두 불려간 8명의 황자와 여칠, 사왕자의 침묵, 태자는 벌을 받게 되고 여칠은 아직 황자가 아니어서 남아있는 한자인 연을 받아 연왕으로 불러지게 되는데요.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준다고 한 황제이지만 지금의 여칠이 신경 쓰인 것이죠. 그런데 칠왕자가 반가운 줄 알았던 사왕자와 엄마는 경계를 하게 되는데 친형제 아니었나? 왜 모성애 어디 갔어? 급하게 강사를 찾아온 여칠은 자신이 연왕이 되었다 말하는데요.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한 강사인지라 둘 사이가 좀 변화될까요? 물론 여칠은 변한 것은 없다고 말해줍니다. 좋아한다는 여칠을 밀어낼 수 없는 강사. 당연히 자신도 좋아하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서로의 마음 확인 완료. 다음날 급하게 완성된 연왕부를 둘러보는 여칠 앞에 나타난 겨냥. 이제 두 사람의 상하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황궁에서 다시 한번 복천공주를 마주하게 된 겨냥. 복천공주와 운명 같은데 제발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한편 사교위가 령수의 관직을 놓고 령안으로 강의를 따라왔는데요. 7년 전 놓친 그녀를 다시 놓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칠은 강사를 보러 갔다 강사 아빠에게 딸을 못 준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왜 칠왕자가 되고 더 난관이 많은 것 같죠? 칠왕자이기 때문에 딸인 강사가 평화로운 인생을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아빠인데요. 뭐 하지만 딸 이기는 아빠 있을까요? 이미 강사의 마음엔 여칠이 가득 차 보입니다. 견영 역시 복천공주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공주에게 소리가 나는 연을 만들어주는데요. 어쩌면 견영은 공주에게 유일하게 세상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칠왕자를 위해 상화연을 열어 황자비를 고를 계획을 짜는 황제인데요. 이에 이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며 반발하는 칠왕자 여칠. 이때 명월이도 작전 개시. 강등당한 호칭을 돌려받고 칠왕자를 얻고자 하는데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황자비 선발 소식에 속상할 강사를 찾아가 자신이 혼인하고 싶은 사람은 강사라고 말해주는 칠왕자 여칠입니다. 그렇다면 강사가 황자비로 선발만 되면 되는 상황. 이미 장공주는 칠왕자에게 선물 공세를 시작하고 물론 관심도 없어 보이는 여칠입니다. 강사는 총 3가지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꽃 그리기. 혹시나 몰라 자신의 그림에 표시를 하는 강사인데요. 역시나 강사의 그림은 백지라며 황제기만이 우는데고 강사는 자신이 표식을 했다며 자신 그림이 맞지만 종이에서 약초 냄새가 난다고 말하죠. 그리고 물을 뿌리니 꽃이 나타나는데 역시 인생 2회차는 다릅니다. 백목의 모란을 그린 강사는 전황 후에 백성을 생각하고 노력했던 것을 기린 것이라 말하며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칠왕자는 강사를 엿먹이려던 배우를 찾으려 하는데요. 급하게 마무리하는 장공주. 딱 봐도 너구나. 두 번째 경연은 꽃꽂이. 다들 화려한 꽃을 만들기 시작하지만 강사는 고목을 만들어 놓고 삭막한 겨울에 봄이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데요. 마술처럼 꽃이 피는 것을 보여주는 강사. 강사 인생 2회차가 아니라 마술사가 돼서 나타난 건가요? 마지막 관문 상화. 황자들에게 꽃을 받아야 하는 바로 인기 투표 같은 것인데 육황자는 첫 번째 꽃을 강사에게 주고 두 번째 꽃부터 모든 여자들에게 한 송이씩 나눠주는데 이에 자신이 가진 꽃을 모두 강사에게 주는 여칠. 결국 최명월과 장공주의 계획은 다 물 건너갔는데요. 부마인 최장군이 말리자 절대 안 된다는 장공주. 또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네요. 한편 이미 강사는 황명을 받아 칠왕자비가 될 예정으로 공표가 나고 아빠는 여전히 반대 중 딸이 너무 걱정되는데요. 아픈 척을 하거나 빨리 도성을 빠져나가라고 하지만 이미 강사는 마음을 정했죠. 그 사이 여칠은 혼례 준비로 바쁠 강사와 미래 아이들 이름까지 생각하며 행복해하는데요. 하지만 강사는 각혈을 하며 아파서 누워있죠. 소식을 듣고 등장한 여칠에게 인생 1회차에서도 중독이 된 적이 있던 강사는 풀이름을 이야기해주고 바로 구애와 먹이는 여칠. 밤새 간호하던 여칠과 드디어 깨어난 강사. 배우를 잡고자 연기를 하려 하는 두 사람인데요. 계속 혼수 상태인 척하며 다른 가족들은 약을 다리는데 정신이 없고 여칠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척할 예정. 이때 소중한 물건이 사라졌다며 쳐들어오는 작은 엄마인데요. 강사의 방까지 뒤진다고 하자 제대로 열받은 강담. 이때 짜잔하고 등장한 강사. 이번 병의 상황이 과거 강사의 엄마가 돌아가신 상황과 비슷하다며 이야기하고 작은 엄마가 일부러 엄마에게 물을 뿌리고 목욕을 하게 했는데요. 그 목욕물 안에 꽃을 넣었는데 바로 그게 독약이었던 것. 결국 강사의 작은 엄마 악행이 모두에게 까발려진 상황인데요. 이게 다 시어머니와 남편 탓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불쌍한 건 괜한 원한으로 죽은 엄마를 지켜봐야만 했던 강사의 아빠이네요. 결국 그 약재상에게 속았다는 작은 엄마. 말로는 상인이지만 황궁의 옷을 입었다는 약재상인. 모든 죄가 밝혀지자 작은 엄마는 자결하려 하는데요. 강사의 아빠는 그저 넘어가려 해 강사는 너무도 속상하죠. 그런데 이때 작은 엄마가 칠왕자에 의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아빠. 강사는 분명 아빠가 엄마 죽음의 배우를 알지만 끝까지 캐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결단을 내린 것이죠. 한편 장공주와 최명월은 강사가 죽었다 생각해 다음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작은 엄마는 장공주의 사람에게 강사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전해주죠. 배우를 찾아 장공주 사람을 데려온 여칠과 강사. 나무에서 온 꽃이 수상해 조사하려는데요. 사실 20년 전 장공주가 최장군과 혼인을 하기 위해 강사 엄마를 버리게 했는데 그 후 최장군과 강사 엄마가 미래를 즐기고 도망친다 생각해 나무의 스파이에게 독약꽃을 얻어 죽게 만들었던 것. 이때 장공주가 들어닥치고 강사는 장공주를 협박하는데요. 때마침 등장한 최장군에게 강사는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이제 피터치는 부부싸움 시작.
엄마 죽음의 진실은 강사 엄마와 최 장군은 같은 절에 있었지만 서로 몰랐고 두 사람을 보고 오해한 장공주가 강사 엄마를 죽였던 것.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죠. 한편 여칠의 모친 현비에게 얘를 모른다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강사인데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칠왕자 여칠. 당장이라도 강사를 데리고 나가고 싶은 여칠입니다. 한편 20년 전 강사의 아빠는 사천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당시 칠왕자의 운명이 나쁘다고 내쳐졌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던 것. 장공주가 황후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른 비들을 견제하려고 갓난쟁이였던 칠왕자를 이용했던 것이죠. 이거 죄다 장공주가 범인이네요. 사천감에서 강사 아빠가 숨겨놓은 문서를 찾은 강사와 여칠. 문서를 바로 황제에게 가져간다면 장공주의 타겟이 강사 아빠가 될 텐데요. 먼저 황후 옆에 나무 스파이를 찾아야겠네요. 장공주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고 있는데요. 황제도 그닥 힘이 없는 것 같죠? 장공주는 질투에 눈이 멀어 자신의 딸 역시도 그따위로 키우고. 문제가 가장 큰데요. 앞으로 여칠과 강사는 어떻게 스파이를 찾아낼지, 두 사람의 행복한 두 번째 인생은 어떻게 결말질지, 드친 자는 드라마 사금의 마지막 결말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